자, 조선시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바로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되는데요. 이 정조 때에도 정정당당하게 과거 시험을 치렀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일단 과거 시험의 시작은 언제이고 이 과거 시험이 어떻게 진행됐고 또 어떻게 폐지됐는지 과거의 역사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라 시대는요, 혈통본위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공무원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백으로 관직에 올라와서 집안의 힘으로 승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혈통본위의 사회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고려 시대가 되면서 과거 제도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고려 시대 때 태조 왕건의 셋째 아들이었던 빛날 광자를 쓰는 광종 때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라는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최초로 중국의 과거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과거 제도를 보면 그 사회상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문과가 있습니다. 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리고 무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과가 있습니다. 자, 승과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고려시대에 없었던 과거 시험이 뭐였을까요? 퀴즈입니다. 그래요. 바로 무과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고려시대 장군은 어떻게 뽑습니까? 그냥 실기시험뿐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고려시대의 군인들, 장군들은 글을 몰랐어요. 왜? 힘만 세면 누구나 장군을 시켜주니까. 그래서 병법서를 읽지 못했고 싸움만 할 줄 알았지 작전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려시대 귀주대첩의 강감찬이랄지 여진족을 토벌한 윤관 장군이랄지 아니면은 거란족하고 단판을 맺은 말씀 잘하시는 서희 장군이랄지,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얼만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호명한 모든 장군이 모두 문신 출신입니다. 문신 출신의 장군이에요. 고려시대의 무신은 정말 무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시대의 그 무신들은 그렇게 인간적인 차별을 받았고요. 결국 이들이 참지 못해서 1170년에 이 무신들이 정변을 벌이죠. 군사 쿠데타를 벌이죠. 이게 바로 무신정변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무신들이 집권하는 군사 집권기가 약 80년 정도, 100년 정도 가게 되잖아요. 이런 걸 바로 구조적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문과가 있었는데 당시 문과는 둘로 나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논술 시험이 있었고요. 오늘날 수능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명경이라고 해서 암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논술 시험이 힘들까요? 뭐 수능에서 뭐 필수 한국사가 힘들까요? 논술이 힘들죠.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해도 힘든 거고, 여기는 뭐 필수 한국사, 이거는 설민석 선생님의 강의 19강 뭐 1시간짜리 19개 보면 바로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글짓기, 논술이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잡과는 말 그대로 이제 의관이랄지 역관을 뽑는 기술관 시험이 되는 거고, 승과가 있었다는 걸 봤을 때 역시 고려는 불교 국가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반 스님들이 보는 시험이 승과가 아니고요. 국사랄지 왕사가 되기 위한 분들이 승과 시험을 봅니다. 자, 국사 왕사가 뭡니까? 그렇죠. 뭐 오늘날 캐톨릭으로 따지면 교황 추기경, 이런 분들이 이런 직책을 갖기 위해서 여기는 승과를 받지, 일반 스님들은 뭐 그냥 이런 시험을 굳이 거치지 않았었단 말이죠. 자, 그러다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여기는 과거심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이 고려시대에는 과거뿐만 아니라 가문의 음덕으로 관직에 서용되는 음서가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능력본위와 혈통본위가 동시에 공존하는 사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조선시대는 온리 과거, 100% 과거, 오로지 과거 시험으로서만이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의 내용도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일단 과거 시험은요, 생진과라는 게 있습니다. 생진과. 왜 생진과일까요? 일명 소과라고도 부르는데, 이 시험에 합격하면 생원이나 진사가 된다고 해서 이걸 생진과라고 불러요. 보통 3년에 한 번씩, 요즘은 뭐 공시를 매년 보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게 되고요. 1차 시험을 초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2차 시험을 두 번째로 본다 그래요. 중복해서 본다 그래서 복시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복시를 거치면 생원 100명, 진사 100명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총 몇 명씩을 뽑냐면 100명, 100명 뽑아서 이 사람들한테는 백패라는 합격증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민석이 생원시험을 봤어요. 그럼 설생원이 되는 거고, 진사시험에 합격하면 설진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머무르면 최진사가 돼가지고 셋째 딸 낳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어떤 그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노력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과시험을 보는 겁니다. 생진과에 합격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특전,
막바로 대과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시험은 바로 여기는 대과예요. 막바로. 근데 막바로 대과 시험을 봐가지고는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대과 시험을 준비하는 특별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게 바로 성균관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균관 대학교는 막바로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생원이나 진사의 경우만 입학할 수 있는 곳이고요. 물론 그때도 뭐 특채가 있었어요. 뭐 입학사정관 비슷해서 동네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특채로 뽑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정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균관에서 오늘날처럼 한 4년 정도 수학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대과 시험을 보는 것이죠. 그럼 대과 시험도 역시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치러지게 되는데요. 1차 시험이 초시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이 복시가 있는데 여기는 복시에서 33명이 뽑힙니다. 요 33명이 최종 합격자가 되고 요 33명을 가지고 왕 앞에서 다시 시험을 보거든요. 요걸 전시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는 전시에서는 뭘 하는 거냐? 추가로 더 뽑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33명의 순위를 나누는 시험이 바로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1등한 사람을 장원급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말석급제가 이제 꼴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말에 태종 이망원은 33명 중에 17등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꽤 잘하는 거고요. 당시에 장원급제를 하면은 동기들과는 달리 6급 공무원으로 바로 발령이 나고요. 시험 성적에 따라서 7급, 8급, 꼴찌하면 9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입사하는 요것이 당시에 전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은 고려와는 달리 그 분류를 보면 문과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이 생긴 게 무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성계, 무인 출신이잖아요. 무과가 생겨서 조선시대의 군인들은 굉장히 스마트해지고요. 그리고 역시 기술관을 뽑는 잡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졌죠? 그렇죠. 승과가 없어졌다는 걸 보면 역시 조선은 여기는 불교의 국가가 아니라 유학의 국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시험 과목은 다 아시죠? 그렇죠. 경전 시험을 봅니다. 유교 경전. 그러니까 유학을 잘 공부해야 뽑히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조선시대의 과거는 말 그대로 축제였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무원들, 예비 공무원들을 뽑는 그런 시험이고 이거는 국가의 축제였겠지요.